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미래도시와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권영상 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타버스 산업의 현 주소를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이 메타버스가 과연 미래까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메타버스의 열풍이 시작됐던 2021년도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1년 10월 28일에 우리가 잘 아는 이 페이스북의 창업가이자 CEO였던 마크 저커버그가 갑작스럽게 잘 나가던 회사 이름을 바꾸겠다라는 큰 결단을 내립니다. 페이스북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캐시카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명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런 브랜드 가치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예측들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 저커버그는 회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꾸기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을 하죠. 이제 우리에겐 페이스북이 1순위가 아니다. 메타버스가 새로운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커버그는 메타가 출시한 메타버스 플랫폼인 호라이즌 월드에 한 해에만 한화로 약 12조 원을 투자하면서 메타버스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행보를 보인 것은 다분히 저커버그만은 아니었습니다. 2021년 11월 2일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메타버스로의 진출을 선언하게 됩니다. 약 687억 달러,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던 게임 회사 블리자드를 인수를 하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죠. 이 인수는 지금까지도 IT 산업계와 게임계를 통틀어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M&A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블리자드를 샀을까? 그것도 이제 굉장히 어마어마한 가격에, 게임은 오늘날 모든 플랫폼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이며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였던 사티아 나델라가 한 말인데, 이 발언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에는 메타버스 진출에 더 큰 목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2021년, 2022년은 빅테크 기업들은 물론이고 가상세계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금융권들도 공식 보고서에 메타버스를 직접 언급할 정도로 모두가 메타버스에 열광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메타버스의 미래를 밝게 점쳤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SNS나 여러 매체에서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까지 겹쳐지면서 메타버스 사업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메타가 개발했던 자체 가상현실 플랫폼인 호라이즌 월드는 2022년 목표 이용자 수를 50만 명으로 잡았는데 실제 이용자 수는 3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회사 이름까지 바꿨던 메타 역시 메타버스 관련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기 시작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가상현실 작업 공간 프로젝트였던 알트스페이스 VR 서비스를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메타버스가 장차 황금알을 낳아줄 것이라는 기대는 불과 3년도 안 돼서 사라지고 있죠. 이런 흐름 때문에 전 세계 메타버스 스타트업 투자는 2021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77%나 감소를 했습니다. 국내 메타버스 스타트업 상당수도 투자 유치가 가로막혔고 최근에는 생존마저 걱정할 지경에 몰렸습니다.
이런 현상을 본 유력 경제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메타버스의 명복을 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칼럼을 쓴 테크 문화 칼럼니스트인 에드 지트로는 2021년부터 시작된 메타버스 트렌드에 사망 선고를 내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낙관적인 희망만으로 메타버스 사업에 무리하게 참여하고 회사를 늘렸던 여러 빅테크 기업들, 게임 업계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그게 어떤 기술이 됐건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뒤에 자주 침체기에 들어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현재는 이 침체기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이 침체기를 충분히 극복해서 더 큰 미래 가치를 창출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소셜 네트워크나 게임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기존의 메타버스의 활용이 최근에 점차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한 유통 관련 기업은 의류나 화장품, 가전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 가상 쇼핑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모든 공간은 VR 기기를 통해서 실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즐길 수 있게 디자인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실제 개발된 제품들을 360도로 살펴보고 또 직접 착용하거나 조작해 볼 수도 있고 궁금한 것이 생기면 버추얼 직원을 불러서 상담도 할 수 있게 제한되었죠. 그리고 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서 병원을 그대로 메타버스로 옮기는 시도들도 소개됐는데요. 가상 공간의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치료 절차와 상담, 이러한 다양한 의료 경험을 메타버스에서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예전에는 게임이라든가 이쪽에만 치우쳤던 그런 메타버스의 활용 분야가 실생활로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알파 세대의 등장은 이런 변화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2022년 12월에 NHN 데이터가 조사한 세대별 앱 설치 순위에 따르면 1970년대에 태어난 X세대는 밴드를 사용했고 1980년부터 2009년 사이에 출생한 MZ세대들은 인스타그램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렇지만 2010년 이후로 등장한 알파 세대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였습니다. 물론 MZ세대들도 기성세대들보다는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조차도 메타버스를 100% 받아들이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파 세대는 다릅니다. 알파 세대는 MZ세대들보다 또 다르게 가상세계를 일상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상세계에서 친구들과 소통하고 노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가상 공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창작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죠. 앞으로 알파 세대가 새로운 소비의 중심으로 성장할수록 이 메타버스 산업도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리겠죠. 이 알파 세대들이 성장을 해서 10대, 20대까지 가려면 약 한 10년 정도가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는 이 메타버스가 지금 우리의 예측보다도 훨씬 더 큰 비즈니스 가치를 갖춘 공간으로 성장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메타버스의 미래 가치만 보고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으로는 이 침체기를 극복할 수 없겠죠. 메타버스가 개발되고 메타버스에 대한 대중의 기대는 그야말로 정점을 찍었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의 기대를 현실화해주는 메타버스 기반 기술이나 콘텐츠는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메타버스의 활용을 넓힐 수 있는 기반 기술, VR이라든가 3D 그래픽 기술, 이게 먼저 고도화가 돼야 되고, 또 메타버스 콘텐츠 자체의 다양화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이 침체기는 더 길어질 거고, 앞으로 기대되는 10년 후의 호황을 누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메타버스는 끝나지 않았다로 하겠습니다.